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소식들이 많습니다. 이 시각 현재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어떻게 언제 처리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는 안철수 위원장의 측근인 이태규 의원이 장관직 맡을 생각이 없다. 그리고 인수위원 그만두겠다고 어제 선언한 이후에 과연 왜 이태규 의원이 사퇴했는지를 놓고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번 장관 인선 후보자 인선을 발표할 당시에 자신이 추천하고 조언하는 과정이 없었다. 이태규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 같다는 취지로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시각 현재 만나고 있는데요. 그림은 정말 조금뿐이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 사저에 도착하는 장면, 그 장면을 담은 영상만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탄 차량이 대구 사저 앞에 도착을 했고요. 이 사저 앞에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저 앞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경호를 받으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내렸고 유영하 변호사와 악수를 나누고 또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도 악수를 나누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앞부분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사진 기자가 먼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장면도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이네요. 네, 영상 자체의 길이가 대단히 짧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언제 끝날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과연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원을 풀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구원을 풀고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 의사를 밝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우 전 국회의원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김영우 전 의원께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오늘 두 사람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 간의 인연은 악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미묘한 만남이 될 것이다. 다만 오늘 회동은 아마 당선인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이제 염려한다든지 안부 문제를 묻겠죠.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을 아마 축하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이 결국 통합 차원, 화해 차원에서 대통령 취임식에 좀 참석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 측도 대단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요청이 있었는지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은 찍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은 여러분께 공개가 되지 않고요. 다만 사진 기자가 찍은 사진만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그 사진이 공개가 된다면 여러분께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 이 수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됐고 구속됐고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었어요. 그런 관계에 있던 두 사람이 만난다. 그래서 예전에 그 구원을 해소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재성 전 수석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원이 해소야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이제 만남이고 정치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구원의 해소와는 무관하게 우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사과를 하거나
시인을 하거나 뭐 그런 적이 없는 사안이기 재판을 때문에. 받다가 재판 참석도 거부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에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원은 뭐 풀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또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제 위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선 또 건강에 대한 걱정, 뭐 취임식 얘기, 참석 얘기는 글쎄 할 줄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안 하겠는데. 이미 하겠다는 얘기가 기사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니, 근데 당선인 그게 측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취임식이 좀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전직 대통령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절차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되는 것인데 저걸 오히려 언급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좀 리스키한 게 있죠. 지금 만남도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칫 그것이 뭐 답을 못 받았다거나 혹은 이 어색한 그런 이제 사안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사면 건의도 마찬가지예요. 인수위 대변인 발로 또 뭐 이 권성동 의원 발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당장 만나서는 얘기가 없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차원의 사안이 아닌가 취임식 참석 요청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특검팀에 물론 박영수 특검팀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이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즉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인을 위해서 사용했다. 이건 도저히 우리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다라고 결론이 내려졌고 법적으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요. 또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져서 탄핵 결정까지 받았었죠. 그런데 그랬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난다. 한 사람은 전직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대통령 당선인이고 같은 정파에 속해 있다. 참 정치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검사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 그 최순실 사건, 그 사건 수사팀장이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했죠. 그랬죠? 사실 이렇게 된 연유는 뭐 사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목표도 좀 의심스럽고 수단과 방법도 좀 굉장히 의심스러운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하지만 역시 당선인 입장에서는 누차 강조했던 것은 국민 통합입니다. 화해고요. 또 공동정부 구성이고요. 이런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굉장히 깍듯이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선인 입장에서 지역을 순방하고 있는데 대구, 경북 지역 아닙니까? 네, 가장 먼저 그렇죠. 찾아간 곳이 대구 경북이죠. 대구 경북 지역은 국민의힘 또 보수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치적인 의미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예우를 갖추고 인사를 하고 취임식에 직접 초청하는 것은 저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취임식에 참석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저로 간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뭐 유영아 후보 지지 동영상까지 찍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일종의 정치를 시작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앞으로 그 구체적인 이제 진행 상황은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취임식에 참석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다음 달 10일에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고 취임식이 열리게 될 텐데 말이죠. 이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수 있는 전직 대통령,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해도 3명밖에 없어요. 근데 한 사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도 감옥에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복권이 돼서 이제 대구 달성에 있는 사저에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마지막 날까지 청와대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나서 그 다음날 취임식에 참석한 다음에
경남 양산의 사저로 돌아간다. 참 우리나라 대통령제, 우리나라 정치사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장면이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이 좀 오래오래 국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생존해 있고 그리고 정파를 초월해서 전직 대통령들이 어떤 국가적 위기가 있으면 함께 모여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함께 힘을 합칩시다. 이런 장면을 참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 미국에서는 그런 모습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민주당, 공화당 가리지 않고 함께 모여서 가령 그 인종 차별, 인종 혐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아메리카는 하나다. 뭐 이렇게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참 그런 모습 생각하면은 취임 시기에서나마 또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정파는 다르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같이 만나서 조언을 해주고 그 조언을 귀담아 듣고 좀 이런 모습도 좀 보고 싶긴 해요. 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새 대통령의 뭐 또 의지와는 또 무관하게 사실 그 이전 과정들이 한국 정치사 특히 대통령들의 일종의 이제 순환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큰 과정들이 다 겪었고 지나간 상황이 됐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전직 대통령을 대하고 국정 운영을 해 나가는 이런 이제 기준을 좀 삼으면 사실은 과거가 이렇게 되풀이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제 전기를 잘 마련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회동이 좀 파열음이 있었던 과정도 좀 아쉽기는 해요. 자연스럽게 만나서 정말로 정권 이양을 위해서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원활하게 이야기를 했었으면 어쨌든 늦게나마 두 사람이 또 만난 것도 대단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어쨌든 수사를 했던 사람인데 말이죠. 후보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었죠. 제가 아무리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속한 건강 회복을 바랄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석방을 아주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일찍 나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은 좀 건강이 회복되면은 저도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건강이 회복돼서 이제 오늘 저 발언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발언 같은데 말이죠. 이제 오늘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시각 현재 만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기 전에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했는데 말이죠. 충청권 아버님의 고향이 충청도다. 그래서 나는 충청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구 경북 지역 찾아가서는 저의 정치적 고향은 대구 경북입니다. 저를 대구 경북의 아들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보 시절의 하나의 상징적인 세레머니였죠. 어퍼컷 장면도 다시 한번 보였다고 합니다. 열렬하게 지지해 주신 덕분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저를 안동의 아들 그리고 이 경북의 아들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운동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직을 수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어퍼컷 한번 할까요? 제가 이 대구 경북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구 경북이 제 바로 정치적 고향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고 그런 측면에서 대구 경북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에서 어쨌든 호남 지역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 모습도 보였는데 만약에 이런저런 생각, 정치적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호남 지역을 가장 먼저 방문할 수도 있었는데 대구 경북을 가장 먼저 방문했어요. 당선인의 지역을 이렇게 도는 일정도 이례적이긴 한데 뭐 그런 측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 일정 이걸 아무래도 가장 염두에 뒀던 선택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 일. 제가 볼 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았겠죠. 그리고 또 취임식 전에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호남은 또 호남 쪽대로 다녀가지 않겠나, 방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취임한 직후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그렇죠.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 참석할 뜻을 밝혔다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현장형 정치를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얘기를 후보 시절에도 했고요. 당선인 시절에도 했기 때문에 전국의 많은 지역을 직접 방문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 통합, 화합 이런 것을 강조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국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다, 민생 안정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접 국민들을 만나는 자리를 많이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는 만남이 끝나고 나고 윤석열 당선인이 사저를 떠나게 되면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유영하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브리핑할 예정인데요. 이건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여러분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끝나기 전에 만남이 끝난다면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가능한 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이 시각 현재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의원총회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의원총회 분위기를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우 기자, 지금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총회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검찰의 정상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사권을 분리한다 해도 여전히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남아있다. 편중된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오늘 의총에서도 그런 취지로 설명과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중론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취지 자체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중도층 표심을 놓칠 수 있다는 점과 국민적 동의와 공감을 얻는 시간이 다소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 제 이야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민우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강민우 기자의 목소리가 상당 시간 안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조금 전에 저희에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현재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오후 2시부터 민주당 의원총회가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또는 검찰의 정상화라고 표현합니다. 수사권을 분리한다 해도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여전히 남아있다. 편중된 수사 권력을 분산해 수사 권력의 선진화를 이루는 것이라며 그 당위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의총에서도 그런 취지로 설명과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꽤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중론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취지 자체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중도층 표심을 놓칠 수 있다는 점과 또 국민적 동의와 공감을 얻는 시간이 조금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견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민우 기자, 검찰은 지금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한다.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총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가능한 한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의 움직임에 대해서 입법부에 대한 도발,
그리고 기득권 지키기라며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 법안 추진이 필요한 이유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대선 직후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것과 윤석열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서두르는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이번 달 임시국회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전에 법안 통과, 법안 공포 절차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결정할 가능성이 오늘 대단히 크겠군요. 네, 강성 지지층의 압박도 있고요. 또 민주당 지도부 차원의 기조가 선 만큼 당론 채택 가능성 여전히 높다는 평가입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해당 법안을 4월 내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에 다음 달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선포하는 방향으로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대선 불복 의도다. 이재명 상임고문 부부에 대한 비리 수사를 막는 것이라며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등 물리적 저지 의사도 내비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 의총 결과 민주당이 당론을 채택하고 법안 추진이 이뤄질 경우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강민우입니다. 강민우 기자가 민주당 의원총회 분위기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검찰 분위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을 취재하고 있는 홍영재 기자가 현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홍영재 기자,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기 전에 김호수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만났다고 하던데요. 어떤 이야기 서로 나눈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호수 검찰총장의 오늘 오전 만남은 김 총장의 요청으로 서울시내 모처에서 약 1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김 총장은 면담 후 대검으로 돌아와서는 취재진들에게 현안과 관련해 말씀을 드렸다며 장관에게 드릴 말씀이 있었고 요청할 사항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구체적으로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에 관해서 문제점을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총장은 박 장관이 자신의 요청에 어떤 반응을 했는지 또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장관은 앞서 검찰의 집단 반발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김 총장의 설명을 듣기만 하고 별다른 의견은 내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홍영재 기자, 김호수 총장이 오늘 기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던데요. 오늘 정말 민주당 의원총회도 있고 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호수 총장은 어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되면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는데요.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법안 추진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검찰 내부망엔 지휘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김 총장이 이에 응답함과 동시에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배수의 진을 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 총장은 또 오늘 취재진이 혹시 총장직 사퇴 가능성을 있느냐는 묻는 질문엔 지금 답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의총 결과에 따라서 오늘 중으로도 전격적으로 김호수 총장이 사퇴를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서 김호수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힐 수도 있다. 그러면 김호수 총장 말고 일선 검사장,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퇴도 줄을 이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현재로선 검찰은 오늘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대검 역시 오늘 의원총회 결과를 본 후 별도 입장을 낼지 결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 총장은 출근길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현명하고 신중한 결정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도 밝혔는데 이런 가운데 또 검찰 외부에선 검수완박 법안 반대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 권익보호를 외면했다며 반대했고 민변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며 속도 조절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오늘 저녁 긴급 자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SBS 홍영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민주당의 의원총회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총회 전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아침 회의 때 얘기를 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70년 역사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과 국익을 위해 직을 걸고 집단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검찰은 집단 행동이 아니라 검찰 선진화에 대한 시대적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민주적인 권력에는 비수를 꽂고 권위적인 권력에는 충복을 자처했던 자신들의 흑역사를 반성하고 자숙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이제는 검찰 선진화를 위해 결론을 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반드시 결론을 내고 국민만 바라보며 중단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자, 민주당 분위기는 최재성 전 수석에게 먼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일단 최재성 전 수석의 개인 의견도 좋고요. 아니면 또 만났던 민주당 의원들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검수완박 법안은 무조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까요? 양론이 있는 거는 양론이 분명합니다. 있습니까? 예. 그래서 크게는 이제 그렇게 검수완박을 해야 된다는 흐름이 지배적인 거는 맞고요. 그러나 반론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내용의 시비를 떠나서 우선 전략적으로 저게 굉장히 지금 리스키한 측면들이 있어요. 민주당 예.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크다. 예, 저게 사실은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1차 수사권 조정까지 가는 과정에 정말 엄청난 파고들이 있었죠. 잘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을 가장 앞장서서 주도했고 또 그렇게 해왔던 조국 장관 사태가 있었고 네. 또 윤석열 당선인이 하여튼 정치에 나서게 된 그런 과정 속에도 검찰개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힘들었던 건데 지금 시기적으로 대선에서 패배하고 과연 저걸 과정 관리를 하면서 골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이 굉장히 조금 걱정스러운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서명을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조금 사실 이 소통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최재성 전 수석이 또 문재인 대통령을 또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를 시켜도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그 법안에 서명하고 공포할 것이냐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무튼 굉장히 이 난감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에 그런 교감이 없었던 그건 겁니까? 모르겠고요. 예. 그런데 사실 이쪽 과정을 보면 1차 권력기관 개혁 국민 보고회 할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가 최종 목표이나 국가수사 총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 그다음에 부패수사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그렇죠.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하고 1차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이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제 안착 1차 수사권 조정, 1차 검찰개혁의 안착 과정을 방점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는 대통령으로서 저거를 사인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러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저게 삐걱하면은 민주당이 아주 어려워질 수가 있는
사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필리버스터라는 게 참 묘한 거 아니에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거죠. 의사진행 방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러면 저게 지방선거나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러면 소위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죠. 새 대통령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주자 이제 이런 기류가 네네.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한 정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한다. 이것은 선거에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좋은 영향으로, 다시 말해서 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더 힘을 줘야 된다는 것으로 이게 작동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지금 기호지세인데요. 여기서 하여튼 떨어지면 기호지세라고 하면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올라탄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달려갈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이 과정 관리가 퍼펙트하게 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사안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재성 전 수석의 말씀은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서명을 하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에 교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도 무척 깊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선거 과정까지, 지방선거 결과까지 생각한다면 민주당이 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지 대단히 위험 부담이 있는 과정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고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까지도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에 준하는 그런 경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사저를 떠나야 이 엠바고가 해제가 돼서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은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이 2시 52분인데요. 한 50분 정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더 세세한 내용은 권영세 부위원장과 유영하 변호사가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굵직굵직한 부분은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만 들어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영우 전 의원은 이 검수완박 법안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입장을 한번 이해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지방선거 결과도 염두에 두고서 결정을 하긴 한 것 같은데, 중도층보다는 지지층의 요구를 수용하자. 야, 이것도 못하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끝내면 정말로 지지층에게 면목이 없다. 지금 민주당의 생각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법안 알박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법안 알박기다. 네. 두 가지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강성 지지층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자기 사람 지키는 거 아닌가. 민주당 관련, 또 이재명 부부가 지금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이제 수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부터 좀 보호하기 위한 장치 마련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법안 알박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인데, 너무나 몰아치고 있어요. 그리고 5월 3일 날 국무회의 때 공포까지 하겠다라고 날짜까지 못 받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저는 역풍이 불지 않겠나. 만약에 오늘 의총에서 당론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강행 처리밖에 없거든요. 또한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직면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전국이 엄청 얼어붙겠죠. 네. 이것은 국민의힘에도 민주당에도 부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브리핑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권영세 부위원장과 유영하 변호사의 브리핑. 현장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보면서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50분 정도 했는데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참 공개를 다 이게 하기가 적절치 않지만 했으면 좋겠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까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다 하지 못하는 거가 아쉬울 정도고 우선 뭐 아까 우리 당선인께서 얘기하셨듯이 그러니까 이 과거의 어떤 특검과 이게 피의자로서의 어떤 일종의 악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고 그런 말씀을 당선인께서 하셨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쭉 이제 본인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든지 좋은 업적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부분들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선인께서 박 전 대통령께서 하시던 일에 대한 정책에 대한 계승도 하고 또 널리 홍보도 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대로 알려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분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선거와 이 대구와의 인연이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 취임식 부분도 우리 당선인께서 정중하게 이 요청을 하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우리 당선인께서 여기 아무래도 여기에 있으니까 지금 혹시라도 서울에 뭐 병원을 다니시거나 이럴 때 또 경호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다니시는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본인이 최대한의 이 조치들을 취하게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참 이런 그건 본인이 얘기 좀 하시고, 그래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하나하나가 굉장히 다 이렇게 서로 두 분 사이가 뭐 특별할 거의 뭐 뵌지가 사실 거의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색한 만남에서 정말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얘기할 수 있구나 싶은 정도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부분을 일일이 다 얘기를 못 해드리는 게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뭐 제 얘기는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시는 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이 처음 만나셔갖고 이제 당선인께서 대통령께 식사는 잘하시냐 이렇게 그리고 건강은 잘 챙기시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일단 당선인 시절부터 되게 경무일 거다. 그래서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당선인께서 대통령께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워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서문시장을 들렸다 왔는데 대통령께서도 힘들 때마다 서문시장 가서 길을 받으셨는데 당선인께서도 서문시장을 갔더니 길을 받은 가서 기운이 났다 이렇게 말씀이 되셨고, 지금 여기 달성이 보니까 본인이 대구에 근무할 때는 달성이 굉장히 시골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발전돼서 참 몰라보게 발전됐다 그렇게 말씀을 계셨고, 처음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런 당선인 질문에 대해서 아마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달성에 처음 보는 사람들은 예전에 달성을 기억하면은 잘 기억이 안 될 거다. 그럴 정도로 발전이 됐다. 그리고 오늘 뭐 식사 서문시장에서 국수를 드셨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고, 아까 우리 권영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분 간의 대화는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간혹 웃음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당선인께서 대통령이 얼굴이 좀 부으신 것 같다 걱정해 주셨고, 또 그게 이제 예전에 테러를 당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는 이제 민트차하고 한가를 준비했습니다. 한가를 준비해서 아마
다 드셨습니다. 당선인 다 드셨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처음 이제 당선을 보고 처음 뵙는 분이지만은 화면에서 많이 뵈서 그런지 아주 오래전에 만난 사람 같다. 두 분 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로가 그랬고, 근데 당선인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 운동을 하면서 많은 정책을 공부하면서 본인도 스스로는 신문도 많이 보고 해서 소위 지식인층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대통령의 그 재직 중에 했던 정책이나 업적을 보면서 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홍보가 안 됐는지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앞으로 취임하면 하여튼 제대로 알려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직을 시작하면은 대통령께서 재임주 하셨던 일들을 선교해서 잘하고 업적에 대해서 설명도 하겠다 이런 말씀이 당선인께서 계셨고 여기에 대통령께서 감사하다 감사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몰표를 줘서 당선이 됐다. 그래서 표차가 얼마 안 났지만 대구 개표가 늦어지는 걸 알고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이 지역 대구의 발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선인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권영진 시장이 청구서를 들고 왔다 얘기하시면서 복지 문제는 경북대학 병원장을 복지부 장관을 임명했으니까 복지는 아마 그렇게 해결이 잘 될 거다 웃으면서 서로 말씀이 계셨고요. 그리고 선거 때마다 기운이 빠지다가도 대구 경북에서 선거 유세하고 가면은 기운이 났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앞으로 저 경무고 많은 일이 있으실 텐데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당선인께서는 많은 가르침을 달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외교 안보라는 울타리가 튼튼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울타리가 튼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국내에서 혼자 하는 시기가 아니고 네, 현장에서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유영하 변호사가 브리핑을 했는데요. 뭐 이렇게 여러분께 요약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뭐 특검 수사 과정이나 이런 과거의 악연에 대해서 면목 없다,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취임식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능한 한 참석하겠습니다.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대구 서무시장을 방문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늘 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는데 저도 오늘 서무시장 방문하고 나서는 기운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단히 정중하게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거 정책 가운데 정말로 자신도 지식인층에 속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 정책들이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당선인도 노력하겠다. 또 서울에 있는 병원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 그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 최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고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한 것도 있었어요.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 내용으로 브리핑했는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님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님 만나셨는데 좀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통령님의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이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하여튼 그 대통령님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생활 뭐 이런 거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네. 뭐 자세한 건 우리 또 두 분이 자리를 같이 했으니까 좀 더
얘기 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당선인이 어쨌든 그 과거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미안함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고 건강에 대한 염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기자에게 이야기를 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이 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자막까지 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들려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와서 기자들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께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께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현장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사실 지금까지 화면에는 안 잡혔는데 말이죠. 현장에 정말로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저 멀리. 경호 문제 때문에 사저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통제를 했는데 말이죠. 저 멀리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면이 보이시죠? 경호원이 또 차량 위로 상반치를 드러낸 채 이동하는 장면인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모여있는 장면이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님 어떻습니까? 오늘 예상됐던 측면이긴 한데 지금 권영세 부위원장이나 유영하 변호사나 야 이거 전부 비공개하기로 했는데 비공개한 게 대단히 아쉬울 정도로 대단히 분위기가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두 분이 양측이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측한 내용 그대로였어요. 건강에 대한 안보 문제, 네. 그다음에 취임식 참석 요청 문제, 그다음에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애착이라 그럴까요? 애정. 두 분 간에 그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관심이 있었던 과거의 인연 문제, 과거 그 수사 그 인연 문제는 이제 당선인이 직접 그런 일에 대해서는 좀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라는 다소 인간적인 그런 언급이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좀 이해하는 듯한 이런 얘기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위기는 괜찮지 않았나. 물론 아주 밝은 분위기가 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과거의 인연이 인연인 만큼. 그래서 이제 당선인도 아주 밝은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 시절에 나름대로 있었던 성과에 대해서는 새 정부에서도 알릴 것은 알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병원 그 치료 문제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요.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다 나왔다 이렇게 보고 결국 이제 취임식에 참석하느냐 여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예. 얘기했으니까. 하지만 뭐 확답을 할 수는 없었겠습니다만은 만남 회동의 분위기로 봐서는 전해진 그 분위기로 봐서는 참석하지 않겠나 싶고요. 또 특히 이제 유영하 지금은 뭐 대구시장 후보가 됐는데 여러 가지 안에 있었던 얘기를 이제 직접 공개 브리핑하는 게 대구 발전 얘기를 많이 했다고 브리핑을 하니까 이게 대구시장 국민의힘 경선 어떻게 할지는 아직 발표 안 했고 내일쯤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홍준표 의원도 도전하고 있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그렇죠. 도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과 맞물리면서 좀 약간은 눈길을 좀 끄는 장면이네요. 경쟁자들은 좀 신경이 쓰이겠어요. 네, 예. 그렇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 만남이 아까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도 민주당의 지지층을 겨냥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저 만남도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을 겨냥하고 염두에 둔 그런 만남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만나서 무슨 말씀을 나누고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좀 제껴두고 네.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축소지향적인 정치의 시간이 오늘이거든요. 네? 축소지향적인 예. 당선인 입장에서 예. 그래서 사실 저런 일정과 저것을 바로 이렇게 첫 일정으로 이렇게 저 동선을 잡아낸다는 게 사실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네. 보통은 저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또 대통령의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네, TK의 아들이다. 그리고 어퍼컷 세러머니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아무튼 탄핵당했고
어떤 국정농단 혐의로 네. 그런 것을 겪었던 사람을 만나서 과거를 풀고 이런 건 한마디로 확장적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축소지향적인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기 뭐 당선 살해하러 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정 자체가 당선 살해하러 간 거고 또 이런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근데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이 다 전해드리지 못해서 아쉽다. 네. 두 분 얘기를. 근데 그게 뭔지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가능한 한 취임식에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 네. 이것도 굉장히 참 어려운 답이거든요. 이게 그게 만약에 그냥 동지적 관계나 아주 기꺼운 그런 관계였으면은 당연히 참석하겠다 이렇게 아주 간명하게 할 텐데 가능한 한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얘기는 두 분이 나눈 얘기 권영세 부위원장이 다 전달하지 못했던 그 얘기 속에 좀 변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모호한 점들도 좀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제가 볼 때 당선인 입장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그 인연 그 무거운 짐 아니었겠습니까? 사실은 수사를 직접 했고 또 5년씩이나 감옥에 계셨고 지금은 나왔기 때문에 당선인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될 첫 과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을 갔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하지 않았나. 그 과정이 빠진 상태로 새 정부가 출범하기라는 것은 대통령에게는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큰 숙제는 그래도 해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를 좀 듣고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아까 잘 들리지가 않아서 말이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고 다음 주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최재성 전 수석에게 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까 민주당 의원총회 어차피 오늘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니까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끝나기 전에 결정은 안 날 것 같고요. 최재성 전 수석 얼마 전에 정계 은퇴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경선 도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도 해주셨는데 이 검수완박 법안을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류 움직임에 대해서 최재성 전 수석이 만약에 옆에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시기적으로나 전략적으로는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다. 그래서 조금 더 완벽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되고 특히 당 내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민변이나 여기도 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 동의를 했던 그런 단체 아닙니까? 여기서도 조금 이견들이 있고 그래서 충분한 소통, 점검, 과정 관리에 대한 이 예측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신중론을 펼치는 의원들의 이야기가 과연 검찰개혁,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방향 자체가 옳은지 거기에 국민이 동의하는지 그 결과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의견에 오히려 좀 동의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우선 큰 전제가 문재인 정부의 이제 검찰 개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이 안착되는 데에 방점을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안착되었다라고 딱 단정하기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 기조 속에 저도 있습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시기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또 이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 이 정계 은퇴 선언하신 게 주영진 뉴스 브리핑 진행하는 입장에서 조금 의외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왜 86세대들이 이렇게 정계 은퇴 선언을 할까? 김영춘 전 장관에 이어서 최재성 전 수석까지
김영호 전 의원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동병상련의 입장이시기도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저야 뭐 정계 은퇴를 선언하지는 않았고 이제 예. 21대 총선을 불출마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80년대 주로 이제 학생운동을 했던 그런 세대고 그 586들이 지금은 이제 정계에 들어온 지도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또 다 당 지도부를 거쳤고요. 3선, 4선, 5선씩 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정치를 하면서 느끼는 어떤 일종의 자괴감 같은 것도 있었죠. 우리 본인들은 열심히 정치를 한다고는 했으나 정치 시스템이나 정치 문화는 크게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개악이 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크게 잘못됐다. 우리가 느꼈던 시대적인 고민하고 지금 세상은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존경에 맞이하는 뭐 김영춘 전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도 정계 은퇴를 했는데 하지만 그냥 물러난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 그래도 저는 그 화두를 던졌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최재성 전 의원님께서도 이 시대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소명이 무언가. 이게 뭐 대통령 모든 전직 대통령들이 인격이나 인품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그 불행한 과거를 맞은 게 아니라 네. 결국 양당 제재 진영 논리에 딱 쌓여 가지고 정치를 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되면은 세상을 마치 지옥에서 천국을 만들 것처럼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안 됐단 말이죠. 이것은 무언가 정치 시스템이 잘못됐다. 권력 구조도 잘못됐다.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검수완박을 놓고 민주당에서 당론을 정할 듯이 지금 이제 의총을 열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혁을 지난 5년 동안 주장을 해왔습니다마는 결국 정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검수완박을 완결짓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밀어붙이는 거죠. 지금 검경 수사권 정리된 지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수완박을 들고 나오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님 어떻습니까? 정계 은퇴 선언하시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는 첫 출연하신 것도 같은데 말이죠. 어떠세요? 지금 뭐 홀가분 하십니까? 어떠세요? 계속 출연한 거를 정계 은퇴한 시점을 기준으로 또 첫 출연이라 그러니까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저는 없어요? 뭐 이게 갑자기 생각한 건 아니고요. 2016년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 이후로도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을 상당히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공교롭게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를 했고요. 또 아직 민주당이 다시 기운 차리고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야 되는 이런 과정이 사실 또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86 용태론에 부합해서 책임을 지고 그만두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연령적으로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굉장히 긴 시간 정치를 했습니다. 네. 제가 39에 국회의원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 입문할 때의 시대적 환경, 과제, 소명하고 또 20년이 지난 지금하고 완전히 세상도 바뀌었고 또 따라서 시대 흐름과 또 소명도 또 당연히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졌던 정치 입문 동기와 생각들은 일단 일단락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으로 그런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최재성 전 수석의 생각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매주 화요일에 나오시니까 매주 화요일마다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자, 두 분과 인사드리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고 나와서 기자들에게 했던 이야기 자막과 함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님 만나셨는데 좀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의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여튼 아무래도 그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하여튼 그 대통령님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생활 뭐 이런 거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네.